왜 어떤 사람은 금방 질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잊히지 않을까? 정주영 회장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건 실수가 아니라 피로 때문이다. 잠원동 쌀가게 시절 그는 하루 수십 명의 손님을 맞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같은 쌀을 팔았는데 어떤 날은 사람이 몰리고 어떤 날은 발길이 뜸했다. 그때 정주영은 깨달았다.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가격도 기술도 광고도 아니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는 걸. 그는 늘 현장에서 직접 귀를 기울였다. 불평도 하소연도 심지어 욕까지도 듣고 또 들었다. 먼저 듣는 자가 결국 이긴다. 그게 그의 평생 철칙이었다. 이 영상에서는 그가 평생 현장에서 터득한 사람이 떠나지 않는 관계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겉으론 단순한 습관 같지만 실제로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사랑받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이야기의 첫 장을 열기 전에 혹시 당신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치거나 노력해도 마음이 멀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겁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신다면 정주영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비밀을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분명 당신 인생의 관계를 바꾸게 될 겁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듣는 귀로 따라온다. 그의 젊은 시절 잠원동 쌀가게에는 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처음엔 열심히 설명했다. 이 쌀은 강원도산이라 맛이 다릅니다. 오늘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금방 돌았었다. 그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듣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어느 날 그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아들이 군대 가서 먹는 사람이 줄었어요.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그럼 오늘은 반대만 가져가세요. 내일 오시면 그때 상황 봐서 맞춰드릴게요. 그날부터 그 손님은 평생 단골이 됐다. 정주영은 이후 모든 현장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 건설 현장에서, 조선소에서, 심지어 회의실에서도 그는 3분 원칙을 지켰다. 처음 3분 동안은 절대 말을 섞지 않는다. 그 3분 동안 상대의 표정, 숨소리, 손끝을 본다. 그게 바로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그는 믿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움직이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다. 말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들 내 말을 듣게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정주영의 듣는 힘이었다. 그에게 듣는다는 건 침묵이 아니라 이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사람은 자기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그 마음이 열리면 일도 열린다. 당신은 요즘 누군가의 이야기를 3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3분이 당신의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칭찬은 크게 하면 금방 사라지고 작게 하면 오래 남는다. 그가 현장을 돌던 시절 매일 수백 명의 직원이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수고했어, 잘했어 같은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늘 조금 달랐다. 오늘 용접선 어제보다 1mm 더 곱게 나왔더라.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 말을 들은 직원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노력의 흔적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한 번은 울산 조선소에서 새로 들어온 기술자가 있었다. 그는 말이 적고 낯가림이 심했다. 며칠 동안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정주영은 그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손톱 밑에 기름 자국이 많네. 어제 야근했지? 그 청년은 놀란 눈으로 대답했다. 예, 회장님. 용접선이 자꾸 틀어져서 정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바로 장인의 시작이야. 쉬운 길만 택하면 기술이 안 늘어. 그날 이후
그 청년은 누구보다 성실한 기술자로 변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은 큰 말보다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한마디에 움직인다. 기자들이 물었다. 회장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다.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현장이 나를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에게 관찰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었다. 넥타이의 색, 글씨체의 변화, 밥 먹을 때의 손습관, 그는 그 모든 걸 기억했다. 그 작은 디테일이 쌓여 신뢰가 됐다. 한 번은 비서가 새로운 보고서를 내밀었다. 정주영은 단 한 페이지를 넘기더니 말했다. 이건 어제 네가 쓴 게 아니네. 글씨가 다르다. 비서는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글씨에는 마음이 묻는다. 급하면 글씨도 숨이 가쁘다. 그 한마디에 직원들은 웃으면서도 다시 펜을 바르게 잡았다. 정주영에게 작은 관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는 현장에서 항상 말했다. 기계는 숫자를 본다. 하지만 사람은 얼굴을 봐야 산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직원 한 명씩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어제보다 오늘은 좀 낫나? 그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주는 실이 됐다. 당신은 요즘 주변 사람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머리 잘랐네요. 대신 오늘 머리를 짧게 자르니까 훨씬 젊어 보이네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 정주영의 경영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이런 작은 눈에서 시작됐다. 사람을 세심히 본다는 건 결국 마음을 얻는 일이다. 정주영은 말했다. 네가 사람은 큰 은혜보다 작은 기억에 감동한다. 그는 수천 명의 직원 이름을 다 외웠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름을 외운 게 아니었다. 그 사람의 가족, 취미, 심지어 좋아하는 반찬까지 적어두었다. 한 번은 울산 조선소의 한 직원이 퇴근 후 다리를 다쳤다. 며칠 뒤 그가 복귀했을 때 정주영이 현장을 돌다 그를 불렀다. 이제 다리 좀 괜찮나? 직원은 놀라며 대답했다. 예, 회장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정주영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아끼려면 이름보다 상태를 먼저 기억해야지. 그에게 기억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관심의 표현이었다. 그는 명함 뒤에 이렇게 적었다. 매운 음식 싫어함, 아들 입대 예정, 부인 생일 5월 14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지 않고 챙겼다. 아들 훈련소 잘 다녀왔나?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평생 그를 잊지 못했다. 정주영은 늘 말했다. 기억은 돈이 안 드는 신뢰다. 한 번은 거래처 사장이 계약을 망설였다. 그날 밤 정주영은 직접 쪽지를 보냈다. 지난번 따님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계약보다 가족 축하가 먼저겠죠. 그 사장은 다음날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사람은 숫자보다 마음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비서실 사람들은 회장의 메모 습관을 기억 노트라고 불렀다. 그 노트에는 단 한 줄씩만 적혀 있었다. 박 부장 3년째 야근 중 가족과 시간 필요. 김 기사 아침마다 어머니 병문안. 그 작은 기록이 조직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말했다. 기억은 기술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히 남는다. 현대건설,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그가 세운 모든 조직의 중심에는 기억하는 경영이 있었다. 사람의 얼굴, 이름,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기억하는 경영자. 그래서 사람들은 정주영 밑에서는 절대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신은 요즘 누군가의 작은 말을 기억하고 있나요? 며칠 전 동료가 피곤하다고 한 그 말. 오늘은 어제보다 괜찮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한 문장이 신뢰를 만든다. 정주영은 말했다. 선물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거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다. 그는 화려한 포장이나 값비싼 선물을 싫어했다.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내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한 번은 농사일을 하는 거래처 사장이 추운 날씨에 손이 터져 있었다. 정주영은 그에게 장갑을 건네며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손이야.
손이 아프면 일도 마음도 멈추니까. 그 단순한 선물 하나가 평생의 신뢰를 만들었다. 그에게 선물은 늘 현장을 향한 것이었다. 농부에게는 농기구, 학생에게는 연필, 현장 직원에게는 따뜻한 점퍼 한 벌. 그는 말했다. 비싼 걸 주면 감탄은 나오지만 기억은 남지 않는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걸 주면 감사가 남는다. 한 번은 외국 은행 관계자와의 첫 미팅 자리에서였다.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고급 펜이나 명품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첩배 출항일 엽서가 들어있었다. 정주영은 말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바다에 띄운 배입니다. 이 엽서가 당신의 책상 위에서 한국의 의지를 기억시켜주면 좋겠어요. 은행가는 그 엽서를 평생 보관했다. 이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건넸구나. 정주영의 선물에는 늘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사람을 감동시켰다. 그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선물은 상대의 내일을 가볍게 해야 한다. 받는 순간 편해지는 게 진짜 선물이야. 그 정신은 현대의 조직 문화에도 남았다. 퇴직 선물로 금시계 대신 손으로 새긴 이름표를 주던 전통, 정주영의 생각이었다. 당신의 이름은 평생 회사의 역사 안에 남습니다. 그 문구 하나가 수백 명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사람의 마음은 선물로 사는 게 아니라 배려로 남는다. 우리도 생각해보자. 요즘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만족형 선물만 주고 있지는 않은가? 다음에 누군가에게 줄 땐 이렇게 물어보자. 이 선물이 그 사람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까? 그게 바로 정주영이 남긴 선물의 철학이었다. 정주영은 말했다. 시간을 지키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다. 그는 늘 5분 원칙을 지켰다. 어떤 약속이든 5분 전에 도착하고 못 지킬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았다. 그 습관은 쌀가게 시절부터 시작됐다. 잠원동에서 그는 새벽마다 직접 쌀을 배달했다. 손수레 하나로 심리기를 오르내리며 약속한 시간보다 항상 먼저 문 앞에 섰다. 손님은 종종 놀라며 말했다. 이 시간에 벌써 왔어요? 정주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을 늦게 오면 돈이 늦게 들어오고 사람의 마음도 그만큼 식습니다. 그가 회장이 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현대건설의 모든 회의는 정시에 시작됐다. 그는 회의실 시계를 3분 빠르게 맞춰놓고 말했다. 이 시계가 늦는 날 회사도 늦는다. 한 번은 중동 현장에서 거대한 플랜트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더운 날씨에 직원들이 조금씩 느슨해지던 때였다. 그는 한밤중에 갑자기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아침 7시 회의, 한 명이라도 늦으면 저는 철수다. 다음날 새벽 6시 반, 이미 모든 인원이 헬멧을 쓰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시간을 지키는 조직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를 만든다. 정주영에게 시간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신뢰의 기준이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자주 말했다. 일은 늦어도 된다. 하지만 보고는 제 시간에 와야 한다. 왜냐하면 신뢰는 약속된 시각에 온다. 그 습관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미국은행 관계자는 회상했다. 정 회장은 항상 1분 먼저 도착했다.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말했다. 시간을 지키는 건 상대 인생을 존중하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정주영을 성공의 아이콘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성공은 거대한 비전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태도, 시간을 지키는 습관에서 시작됐다. 당신은 요즘 어떤가요? 회의, 약속, 연락 그 어느 하나라도 늦어지고 있진 않나요?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5분 먼저 움직여 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신뢰를 쌓고 인생의 속도를 바꾼다. 정주영은 말했다. 사람은 강한 말보다 자신을 받아주는 침묵에 더 감동한다. 그는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면서 한 가지를 배웠다. 사람은 약할 때 판단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들어줄 사람을 원할 뿐이다. 한 번은 조선소 현장에서 젊은 직원이 큰 소리를 쳤다. 상사가 그를 다그치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내던지며 말했다. 이 일, 이제 정말 지칩니다. 주변은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밥 먹자. 점심시간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같이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조용히 밥을 비웠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만 했다. 내일 다시 해보자. 그 직원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정주영은 말했다. 사람의 약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순간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말보다 침묵이 강하다는 걸 알았다. 쌀가게 시절 가난에 지친 손님이 욕을 퍼부어도 그는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쌀을 덜어 주었다. 다음 날 그 손님이 찾아와 말했다. 그날 미안했어요.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정주영은 깨달았다. 약한 사람은 가르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 그는 관리자로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봐왔다. 서로의 실수를 비난하며 마음을 닫는 사람들. 그래서 그는 늘 강조했다. 현장에서 화가 났을 땐 바로 말하지 말고 5분만 미뤄라. 그 5분이 관계를 살린다. 한 번은 비서실장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중요한 계약 서류를 잘못 보냈던 것이다. 주변에서는 모두 긴장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일을 하다 실수로 넘어진다. 그런데 꾸중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면 회사도 같이 넘어진다. 그날 비서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그 일 이후 그는 누구보다 꼼꼼한 사람이 되었다. 정주영은 약함을 대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말했다. 리더는 약한 사람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남았다. 그를 떠나도 다시 돌아오는 이유. 그건 돈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준 안심의 자리였다. 당신은 누군가의 약함을 본 적 있나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했나요? 아니면 그 약함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옆에 있었나요? 가끔은 아무 말 없는 한숨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정주영은 말했다. 사람 사이엔 공기가 필요하다. 그 공기가 없으면 숨이 막힌다. 젊은 시절 그는 거래처 사장을 자주 만나며 일을 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주 찾아갈수록 계약이 늦어졌다. 하루는 그가 스스로 물었다. 내가 너무 자주 나타나니까 이제 반가움이 사라진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정주영은 새로운 원칙을 세웠다. 길게 머물지 않는다. 짧게 남기되 여운을 남긴다. 그는 잠원동 쌀가게 때부터 이 원칙을 지켰다. 손님이 칭찬을 해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쌀을 건네고 짧게 인사하고 바로 다음 손님에게 향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길게 머무르면 고마움이 줄어든다. 또 보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현대건설 회장 시절에도 그 습관은 똑같았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30분 이상은 머물지 않았다. 직원들이 조금 더 계시죠라 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떠나야 다음에 또 반갑지. 그 한마디는 거리의 미학을 잘 보여줬다. 정주영은 인간관계에도 같은 철칙을 적용했다. 한 번은 후배가 연달아 보고를 하며 회장님, 매일 찾아뵈어야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웃으며 답했다. 매일 오면 부담이 쌓이지 신뢰가 쌓이겠나? 사람은 거리가 있을 때 그리움이 생긴다. 그는 늘 말했다. 모든 관계엔 여백이 필요하다. 그 여백이 다음 만남의 이유가 된다. 한 번은 중동 플랜트에서 긴 출장 중이었다. 그를 존경하던 젊은 직원이 매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하루는 정주영이 말했다. 오늘은 오지 말고 그냥 네 생각대로 해봐라. 그 직원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 다음날 그는 보고했다. 회장님 말씀대로 혼자 생각하니 답이 나왔습니다. 정주영은 웃었다. 그래, 사람은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 못 자란다. 그는 거리란 단절이 아니라 서로가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 봤다. 서로 떨어질 때 진짜 관계의 힘이 드러난다. 그게 정주영이 말한 관계의 균형이었다. 당신은 요즘 어떤가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너무 자주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나요? 가끔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진심을 오래 지키는 방법이 된다. 그 한 걸음의 거리, 그게 바로 여백의 미학이다. 정주영은 말했다. 위기 때 사람은 말보다 방향을 원한다. 그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전쟁, IMF, 석유파동, 조선소, 첫 계약 실패까지. 그때마다 그는 절대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한 번은 울산 조선소 초창기, 거대한 선박이 진수식 직전에 균형을 잃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직원들은 회장님, 배가 넘어갑니다. 라며 소리쳤다. 모두가 당황하고 뛰어다니던 그때 정주영은 조용히 말했다. 잠깐, 배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는 한 발 앞으로 나가 거대한 철체에 손을 얹고 지시했다. 크레인 3번, 오른쪽 20도, 천천히 올려. 10분 뒤 배는 안정됐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위기는 늘 소리보다 작다. 그날 이후 직원들은 말했다. 회장님은 위기에서 목소리를 낮춘다. 그는 위기 때 침착함이 아니라 단계를 중시했다. 사람은 놀라면 손이 멈춘다. 그때 해야 할 건 위로가 아니라 순서다. 1983년 중동 플랜트에서 대형 폭풍이 닥쳤을 때였다. 모래바람에 크레인이 무너지고 수십억 손실이 예상됐다. 직원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말했다. 일단 인명부터 확인하라. 그 다음 손실은 숫자고 사람은 생명이다. 30분 후 인명피해가 없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제서야 그는 말했다. 좋다. 이제 다시 세우자. 그날 밤 그는 직접 모래 속에서 포클레인을 몰았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울었다. 이 사람 밑에선 두렵지 않다. 정주영은 위기에서 감정보다 행동을 택했다. 그는 말했다. 혼란은 멈춰서 오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끝난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다. 머리 있지. 감정보다 상황을 보라. 머리 말보다 손을 써라. 내일의 단계를 먼저 제시하라. 그는 늘 강조했다. 사람은 위로보다 방향을 기억한다. 위기의 순간. 당신은 어떤가요? 함께 흔들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사람인가요? 당신의 침착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정주영은 말했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존심으로 움직인다. 그는 젊을 때부터 사람의 자존심을 다루는 법을 알았다. 쌀가게 시절 한 단골이 잔돈을 두고 가며 말했다. 그냥 팁이야. 정주영은 그를 따라 나가 돈을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저도 땀으로 벌어요. 우리 둘 다 같은 땀의 값으로 삽시다. 그날 이후 그 손님은 평생 그 가게를 떠나지 않았다. 회장이 된 뒤에도 그는 이 철칙을 지켰다. 사람을 살리려면 먼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한다. 한 번은 현대건설 간부 회의 중 한 부장이 보고서를 틀리게 작성했다. 주변이 웅성거릴 때 정주영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틀린 건 종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종이만 바꾸면 되겠네요. 회의장은 순간 웃음이 터졌고 분위기는 풀렸다. 그 부장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 되었다. 정주영은 공공연히 말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깎으면 그 사람의 일도 같이 깎인다. 그래서 그는 항상 공개석상에서는 칭찬하고 비판은 둘만 있을 때 했다. 그 방식은 냉철했지만 따뜻했다. 1980년대 중동 플랜트에서 한 현장 소장이 보고 착오로 손실을 냈을 때였다. 모두가 그를 비난했다. 정주영은 대신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엔 네 이름으로 다시 성공해라. 몇 달 후 그 소장은 진짜로 프로젝트를 흑자로 마무리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에게 자존심은 연료다. 그 연료가 떨어지면 아무리 능력 있어도 멈춘다. 정주영은 인간의 자존심을 성장의 열쇠로 봤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꾸고 싶다면 꾸짖는 대신 존중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회의가 끝나면 늘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가 되자. 그래야 그들이 회사를 위해 자랑스러워진다. 당신은 어떤 리더인가요? 사람의 자존심을 꺾는 쪽입니까? 아니면 세워주는 쪽입니까? 한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정주영은 말했다. 습관은 운보다 강하다. 운은 찾아오지만 습관은 만들어야 하니까. 그는 평생 작은 반복을 믿었다. 거대한 조선소를 세운 사람답지 않게 그의 하루는 매우 단순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3개 읽고 기사마다 손으로 밑줄을 쳤다. 이건 우리 산업에 필요하겠다. 그 작은 습관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의 씨앗이 되었다. 한 번은 비서가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 하시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정주영은 웃으며 답했다. 지루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걸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는 감정이 아닌 리듬으로 살았다. 기분이 좋을 때만 일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기분은 날씨고 습관은 땅이다. 날씨는 변하지만 땅은 남는다. 그의 습관은 위기 속에서도 빛났다. IMF 직후 모든 기업이 흔들릴 때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갔다. 직원들이 놀라며 물었다. 회장님, 이럴 때도 현장에 가십니까? 그는 담담히 말했다. 위기일수록 평소 하던 대로 해야 한다. 패닉은 리듬을 잃는 순간 시작된다. 그가 믿은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어제보다 한 줄 더, 한 사람 더. 그 단순한 습관이 현대를 세계 기업으로 키웠다. 정주영은 자주 말했다. 나는 큰 운은 몰랐다. 대신 작은 습관은 있었다. 그가 죽은 뒤에도 현대의 사무실 벽에는 그의 문구가 남았다. 꾸준한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설득한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이나요? 아니면은 기분과 상관없이 계속 쌓아가나요? 하루의 습관이 1년을 만들고 그 1년이 인생을 만든다. 정주영은 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다. 고생은 많았지만 실패는 한 번도 없었다. 그의 인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단순했다. 관찰 부스, 기억 부스, 신뢰 부스, 꾸준함 인생의 성공, 잠원동 쌀가게에서 시작해 세계 조선 산업의 역사를 새기기까지 그는 화려한 행운보다 매일의 습관을 택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책임졌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특별해서 남는 게 아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남는다. 정주영의 이야기는 결국 일과 인생, 사람의 원리를 보여준다. 귀 기울여 듣는 힘, 작은 변화를 보는 눈, 기억으로 신뢰를 쌓는 습관, 상대의 내일을 가볍게 만드는 배려, 시간을 지키는 자세, 약함을 품는 여유, 거리감을 지키는 지혜, 위기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감정이 아닌 습관으로 사는 끈기. 그가 남긴 건 돈도 건물도 아니었다. 그의 이름 아래 남은 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는 단 3글자의 신념이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힘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해봤어? 이 한마디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준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의 이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한 번 더 해봐. 될 때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끝까지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하면 된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당신의 하루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정주영의 정신으로 다시 만납시다.